안녕하세요. 청담동에 있는 가게네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2분 5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청담동에 있어요. 압구정 로데오역이 주변에 있는데 거리는 조금 있어서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청담동의 요 주변이 전반적으로 지하철이랑 거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이 가격대가 높은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아마 서울에서 거의 제일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미슐랭 투스타를 받은 한식당들인 정식당, 밍글스, 권숙수도 다 여기에 있고 코지마나 울프강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곳들이 많습니다. 청담동이 대지 가격도 높고 소비력이 있는 동네라 가격대가 높은 식당들도 같이 모여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비싼 곳들만 있는 거는 아니고 가격이 적당한 곳들도 섞여 있어요. 이날 갔었던 가게는 일식 중에서 가이세키라고 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여기 메인 셰프님 두 분이 원래는 일본에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쿠록이라는 곳이랑 미슐랭 3스타 업자인 칸다라는 곳에서 근무하시다가 국내로 넘어오셔서 업장을 차렸습니다. 요즘에는 일식 쪽이 일본에서 하시다가 국내로 다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일식 말고 다른 장르도 다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입장에서는 국내 음식점들이 더 많아지면 좋은 거라 더 많은 분들이 넘어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그 투스타를 받았던 한식인 주옥은 셰프님만이 아니고 팀 단위로 뉴욕에 이번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3월 말까지는 뉴욕에 있어서 그때까지 오픈했으면은 온 김에 가볼까 싶은데요. 오픈을 했나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외에 계시다가 국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물론 유명한 곳에서 근무한 이력이 맛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저도 기대하면서 갔다가 아쉬워하면서 나온 적도 많아요. 그래도 뭔가 확률을 높게 만들어주는 것 같긴 합니다. 다시 가게는 장르가 가이세키입니다.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복잡할 것 같은데요. 간단히만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코스 요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도 여러 가지 일식 요리들이 나옵니다. 계절감도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리 과정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앞에서 볼 수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셰프님도 친절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여기처럼 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웃는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가격은 33만 원이고 저녁만 있네요. 가격대가 좀 높긴 하죠. 전반적으로 다이닝 물가가 올라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마지막에 디캠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나오기도 하고요. 음식들도 맛있어서 잘 먹고 왔습니다. 이제 가게 내 도착했습니다. 건물 2층에 있어요. 인테리어는 나무나무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유리 벽이 있는데요. 왼쪽 저 유리 뒤쪽에서 나중에 삼치를 구우셨어요. 이거는 이날 사용되는 재료들 이런저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게 이날 대게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때도 살짝 살아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게는 주류 메뉴판입니다. 사케 종류가 제일 많았고요. 반병짜리 도쿠리 사케들도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와인이랑 위스키, 저는 샴페인 한 병이랑 사케 두 병을 적당히 섞어서 마셨습니다. 콜키지는 7만 원. 이제 음식입니다. 삼치를 앞에서 집불에 훈연을 하시네요. 연기가 나는 걸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1차로 훈연을 하고 그 뒤에 그 집불을 태워서 약간 익힙니다. 저는 이날 맨 사이드 쪽이라 집불 타는 거를 보는 거는 편했어요. 대신 다른 요리들은 저 끝쪽에서 만들어져서 보기 쉽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삼치 구워지는 걸 열심히 지켜보고 접시에 나온 사케 한 잔, 웰컴주가 있었네요. 첫 번째 음식은 깨두부와 전복입니다. 음식이 올라가는 도를 저 브루스타에 어느 정도 달궜어요. 그래서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달군 돌 위에 깨두부를 올리고 그 위에 전복이 올라갔습니다. 돌이 정말 뜨겁긴 했어요. 열기가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깨두부 아래가 돌에 붙었습니다. 이게 한 손으로 사용하는 젓가락으로는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놓고 자르고 있었는데 사케잔을 보여주셔서 하나 골랐습니다. 저는 술 마실 때 한 종류를 다 먹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다 깔아두고 먹는 걸 좋아해서 이날도 사케랑 샴페인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셨어요. 이제 잘 잘린 깨두부 한 입짜리로 만들어놨어요. 담백한 듯 하면서 살짝 고소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돌 때문에 살짝 그을려진 부분도 식감이 있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전복도 부들부들했어요. 깨두부 안쪽은 상당히 뜨거워서 어느 정도 식히고 먹는 게 좋습니다. 밸런스를 생각하면 전복이 2배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다음은 국물 요리. 나온 음식은 별로 없었지만 해장 시간입니다. 가운데 카니 신조라고 대게 살이랑 생선 살로 만든 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완자 표면은 떡이에요. 반만 덮여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게들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완자의 게살 비율이 상당히 좋았어요. 게살 단맛도 은은하게 잘 나면서 맛있었습니다. 모찌는 취향을 탈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다음은 면 요리. 면 위에 성게랑 캐비어를 얹었습니다. 캐비어 양이 좀 있네요. 그래서 그냥도 약간 먹어보고 성게랑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 음식이 여기 셰프님이 근무하셨던 쿠로기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저 냉 육수가 베이스를 압축해 놓은 맛인데 국물의 감칠맛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성게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끔 나는 성게 맛이랑 캐비어 짠맛이랑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죠. 가게 내 다른 메뉴들은 계속 바꾼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계속 가지고 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게랑 캐비어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가도 높다 보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 요리였어요. 감칠맛 강한 애들을 다 같이 섞은 듯한 요리였는데 그래서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저한테는 취향을 탈 것 같은 부분이 있긴 하네요.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적당히 먹고 앞에 올려두면 밥 조금이랑 김 그리고 참치 중배살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짝 시소꽃을 뿌렸어요. 시소꽃이 시소의 느낌이 상당히 강하네요. 얘들을 적당히 비벼서 먹으면 됩니다. 이날 참치 맛있었어요. 김이랑 밥이랑 같이 섞어서 먹으면 잘 어울리는데요. 이런 거는 단품으로 어디서 팔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메뉴였어요. 다음은 생선회. 위쪽은 메지 마구로라고 참다랑어 새끼 뱃살입니다. 왼쪽은 완도산 광어. 다시마랑 같이 길게 숙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색이 약간 있네요. 오른쪽은 무늬오징어. 광어는 감칠맛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념을 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살맛도 강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지느러미도 조금 들어가 있네요. 지느러미가 있으면 지방맛도 더 생겨서 같이 먹기 좋습니다. 무늬오징어는 시소 잎에 올라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오징어류 중에서는 무늬오징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시소랑도 잘 어울리니 시소꽃도 살짝 올리고 와사비랑 같이 먹었어요. 식감도 적당하고 얘들도 단맛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선애들이 맛있네요. 새끼 참치는 다 큰 애들만큼 맛이 강하지는 않은데요. 약간 부드러우면서 산미도 살짝 느껴지는 맛이 좋았습니다. 이날 같이 갔었던 일행이 제 제일 친한 친구 부부였는데요. 둘 다 많이 못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친해진 건 아닌데 같이 밥 먹으면 장점이 있어요. 이날도 갈 길이 멀 것 같다고 도중부터 양 조절을 한다길래 제가 도와줬습니다. 양이 적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전부 다 먹기에는 배부르고 그렇다고 남기기에는 민망하기도 하고요. 아까운 마음도 드는 걸 제가 먹어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장점이 있어요. 셰프님이 저 후라이팬으로 깨를 볶으셨어요. 저 깨들은 다다음 음식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핫슨 비슷하게 한 판이 나왔어요. 입춘대길이라고 써있네요. 봄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갔었던 날이 2월 중순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봄이 오는 시기이긴 했어요. 이게 2인 구성이었고 이거는 1인 구성. 음식은 5종류였어요. 처음은 새우 안자에 찹쌀가루를 묻혀서 튀겼습니다. 튀김 요리라 먼저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셔서 먼저 먹었어요. 저도 튀김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튀겨지는 타이밍도 그런데 온도감이 적당할 때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먹기 힘드니까 1인당 한 접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팔은 제 팔이 아니고 직원분 팔이에요. 제 팔은 저렇지는 않고 털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무늬오징어 다리입니다. 몸통은 아까 나왔고요. 다리는 구워져서 나왔네요. 소스가 약간 진한 편인데 오징어 자체도 고소해서 잘 먹었어요. 야채도 먹고 양배추랑 핵감자를 갈아서 마실 수 있게 만들어 두고 키조개를 넣어 놓습니다. 이거는 해삼 초회 같은 건데 해삼을 약간 익혀서 식감이 부드러웠어요. 이거는 상당한 술안주네요. 소주 안주에 가까운데 이렇게 반만 익혀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식감이 괜찮았어요. 친구의 해삼도 도와주고 먹는 도중에 아까 볶은 깨를 빻은 거랑 삼치 요리를 보여주시네요. 깨는 어느 정도 갈려 있었고 훈연한 삼치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가게니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묻혀서 나온 최종 요리가 이거거든요. 요 접시만 놓고 보면 비주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으로 삼치를 훈연하고 쥐불에 굽고요. 깨도 따로 볶으신 거를 다 보다 보니까 좀 더 맛있어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맛도 괜찮았어요. 깨가 살짝 많은가 싶긴 했는데 삼치가 잘 익었네요. 삼치를 그냥 먹으면 살이 약간 부서지는 듯한 식감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익히면 지방이 살짝 녹아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없어지고 살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삼치는 훈연을 많이 하는가 싶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옆에 있는 애들은 말린 무, 단무지 같은 느낌으로 먹으면 됩니다. 친구의 삼치, 이날 2인분을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옆에 두고 안주처럼 천천히 먹었습니다. 다음은 쉬어가는 금귤 샤베트. 저는 금귤을 어렸을 때 낑깡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다음은 보고의 살 부분은 유자 껍질로 향을 낸 간장을 발라서 구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얀 거는 보고 정소는 초밥집에서 그 간 있는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서는 밥은 같이 안 나왔어요. 보고살은 끝까지 다 익어서 나와서 약간 퍽퍽했어요. 그러다 보니 먹기가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식감이 약간 강해서 많이 익힌 닭가슴살 같기도 하고요. 약간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보고 정소는 적당히 식혀서 먹었어요. 와사비랑 소금이나 그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좀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 보고 살이랑 같이 먹을 걸 그랬네요. 친구 보고도 조금 받아오고 제 취향이 아니라는 거지 안 먹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이날의 음식인 대게 상당합니다. 대게 다리살을 대게장을 녹인 소스에 풀어서 끓였어요. 각각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 익히기 전에 찬물에 풀었는지 게살의 결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내장 소스가 잘 묻었습니다. 따뜻하게 잘 나왔습니다. 게다리 아래쪽에는 몸통살이 있었어요. 이거는 상당히 맛있습니다. 게살 단맛이 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장도 고소하고 계속 먹을 수 있는 맛이네요. 이 메뉴가 제가 방문했었던 2월까지만 한다고 하셔서 아마 영상 올라갈 때는 다른 메뉴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각각류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안 가지고 가시는 거는 좀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도 다음에 가면 이거 말고 또 맛있는 것들이 있겠죠. 나중에 집에서도 비슷하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얘는 아까 도착할 때만 해도 살아있었는데 대게는 이렇게 상태 좋은 애를 먹기 직전에 잡아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대게 요리도 은근히 주기를 바랬는데요. 이거는 친구가 안 줬어요. 다음은 흑돼지 가스. 흑돼지로 돈가스를 만들고 그 위에 물을 갈아서 올렸습니다. 무나 소스는 약간 새콤한 편이었고요. 물을 거기에
올려서 돈가스를 먹는 건데 돼지고기 살맛도 잘 나고 괜찮았어요. 소스에 튀김옷은 젖었습니다. 그리고 튀김옷 자체도 얇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튀김을 먹었다라는 그 느낌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삭한 돈가스를 생각하고 먹으면 약간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흑돼지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일행은 조금 남겨서 제가 도와줬습니다. 이제 쉬어가는 국물 요리 백합을 끓였습니다. 앞에 저런 식으로 개인 화로가 나왔어요. 백합이랑 내용물은 다 덜어주셨고요. 그리고 국물은 천천히 떠서 먹으면 됩니다. 시원하고 좋아요. 뜨겁지만 시원한 그런 느낌이에요. 백합도 상태 좋은 조개에서 나는 단맛이 좋았습니다. 사이즈도 컸어요. 약간만 덜 익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더 익어서 살짝 질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백합도 하나 받고 이러니까 저도 이 친구랑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은 쌀밥. 잘 익은 쌀밥입니다. 마지막 밥 시간인 거죠. 한우 채끝을 소불고기처럼 만든 것도 반찬으로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전복 다시마 솥밥입니다. 얘네들이 마지막 밥이었는데요. 배불러서 저도 많이는 못 먹었어요. 이거는 대게를 넣은 계란입니다. 마지막 남은 대게살들을 여기다 쓰셨나봐요. 식사에 대게 포지션이 많으면 좋긴 하죠. 고기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런 애들이랑 먹을 때는 볶음밥보다는 쌀밥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도중에 나오는 계란 반찬. 이때부터는 사실 배불러서 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약간 남긴다는 느낌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전복솥밥은 안 먹을 순 없고 셰프님이 더 원하면 반찬이나 밥이나 상관없이 앞으로 올려주면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가게 내서 나갈 때는 배가 안 부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배부르다고 대게 계란을 남기길래 제가 다 받아왔어요. 이제 디저트. 첫 번째는 와라비 모찌입니다. 저게 뭔가 싶은 식감인데 탱글하다고 하기에는 약간 슬라임 같고 묘한 식감입니다. 고사리 전분으로 만들었대요. 익히고 난 뒤에 얼음물에 적당히 식힙니다. 이렇게 봐도 좀 찰져 보이긴 하네요. 얘네들은 조금씩 소분돼서 콩가루랑 같이 나왔습니다. 말랑말랑해요. 콩가루는 설탕 함량이 좀 있는 콩가루입니다.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모찌가 부드러우면서 찰진 식감인데 살이 안 찔 것 같은 느낌이라 많이 먹어도 뭔가 죄책감이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원하는 만큼 리필이 되네요. 배는 좀 불렀는데 저도 조금 더 받아서 먹었어요. 흑당 소스도 조금 뿌리고 이러면 조금 더 달아져서 디저트 느낌이 더 강해집니다. 다음 디저트는 우유 아이스크림이랑 디캠 한 잔. 우유 아이스크림에서 설탕은 빼고 소금만으로 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유 풍미는 더 잘 느껴졌어요. 단맛은 디캠으로 주면 되니까 같이 먹으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디캠은 더 마시고 싶었는데 술 자체의 원가가 이거는 좀 높아서 더 달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식사는 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갈 때 남은 밥으로는 주먹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부분이 작지만 기분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밤에 야식으로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던 가겐. 가격이 33만 원이라 절대 가격이 낮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맛도 좋고 양도 많고 셰프님도 친절하셔서 상당히 기분 좋게 먹고 왔습니다. 음식 만들어지는 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여기가 근래 먹었던 식사 중에서 상당히 맛있게 먹었던 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좀 많이 밝은 편이었어요. 조도 이야기가 아니고 그 셰프님들이 설명을 상당히 친절하게 해주시면서 전반적으로 웃는 분위기라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밥 먹을 때는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편안한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여기는 다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